제가 사는 동네는 원래 낡은 주택가들이 모여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반년 전 골목 안쪽에 창고를 개조한 거대한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주말 평일할 것 없이 그곳의 화려한 디저트와 인테리어를 즐기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. 하지만 외식업계에서 꽤 오래 굴러먹어본 제 눈에는 이 거대한 유행이 처음부터 기형적으로 보였습니다. 그렇게 매일 수천 명이 다녀가고 산더미 같은 빵과 음료를 팔아치우는 업장이라면 적어도 매일 새벽 탑차 2대 정도 분량의 밀가루와 원두, 부자재가 들어와야지 정상입니다. 하지만 제 방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좁은 일방통행 골목에는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식자재 배송 트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. 오직 화려하게 꾸민 사람들만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올 뿐이었죠. 위화감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짙어졌습니다. 저희 집 강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희 집 강아지는 유독 겁이 많아서 산책할 때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길을 쓰고 피하거나 경계하는 편입니다. 그런데 이 핫플레이스를 가득 메운 인파 속을 지나갈 때면 녀석은 마치 길거리에 놓인 가로등이나 쓰레기통을 지나칠 때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냄새를 맡으려 하지도 곁눈질을 하지도 않았죠. 마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. 확실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건 낯선 거리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제 취미 때문이었어요. 인파로 가득 찬 골목의 모습이 꽤나 이질적이라서 며칠 전 망원 렌즈를 마운트해서 창문 너머의 거리를 연속적으로 촬영했습니다. 그리고 모니터에 띄워둔 고해상도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 확대해 보던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. 카페 외벽의 벽돌 포토존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셀카를 찍던 연인들. 사진 속 그들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10분 동안 제가 찍었던 수십 장의 사진 속에서 그들의 미소는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. 입꼬리의 각도, 눈가의 주름마저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. 심지어 그들이 들고 있던 핸드폰 화면의 반사광을 확대해 봤는데 카메라 앱은 켜져 있지도 않았고요. 새까만 빈 화면을 향해 그들은 그저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행위 그 자체를 박제된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어제 오후 저는 창밖을 보다가 그 군중 속으로 우연히 길을 잘못 든 택배기사 한 분을 보았습니다. 무거운 상자를 들고 인파를 뚫고 지나가려던 그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무리와 어깨를 부딪히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. 보통의 거리에서라면 사람들이 멈칫하거나 놀라서 길을 비켜주는 게 당연하죠. 하지만 이 핫플레이스를 채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기사님을 마치 바닥에 그려진 무늬점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. 트렌디한 옷을 입고 한 손엔 카페의 시그니처 컵을 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세팅된 미소를 유지한 채 넘어진 기사님의 종아리를, 허리를, 그리고 얼굴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. 발밑에서 무엇이 뭉개지든 시선조차 아래로 내리지 않았습니다.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이 그 위를 덮치듯이 쏟아져 내렸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그 기사님의 모습은 순식간에 파묻혀 버렸습니다. 마치 거대한 늪에 집어삼켜진 것처럼 말이죠. 오늘 새벽 인파가 모두 빠져나간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. 아스팔트 위에는 핏자국 하나, 찢어진 상자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 완전히 깨끗했습니다. 이 동네가 유명해진 건
결코 그 카페의 커피나 디저트 때문이 아닙니다. 그 거대한 창고형 건물은 시메어의 이마에 달린 밝은 미끼일 뿐이에요. 진짜 포식잔, 화려한 미소로 골목을 가득 메우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한가운데로 유인하고 있는 저 빽빽한 군중 그 자체입니다. 방금 전 창밖을 내다보다가 전 텅 빈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가는 무리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. 트렌디한 점퍼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머리에는 어제 그 택배기사님이 쓰고 있었던 낡은 선캡이 씌워져 있었습니다. 이제 그들은 골목을 넘어 제가 사는 빌라의 공동 현관문 앞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.